네, 국내 전략 단단하게 정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통해서 시장에서 집중되어 있는 미국 FOMC 결과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 또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가 예견을 좀 해보면서 그에 따른 대비책 그리고 국내 시장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 코스피 3일 만에 코스닥은 또 8거래일 만에 하락이었습니다. 미국 FOMC에 대한 경계감인데 오늘 밤부터 시작이지요. 예. 이제 또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가운데 또 무역전쟁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좀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국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이 1%대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조금 이제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 840억, 530억 정도 동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이 600억 정도, 기관 투자가들 280억 정도 같이 동반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난주 수급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 주간 동안에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7,600억을 샀고 기관들은 3,300억을 팔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관들은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산 금액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역시 비교적 강세를 좀 나타냈다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1,960억 정도, 기관도 역시 1,630억 정도 동반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왜 지난주 얘기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주식을 사다가 이제 어제 이번 주 들어서 처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다 팔았다 주식을. 물론 이제 규모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000억대까지 넘어갔다가 800억대로 조금 줄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이제 팔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하락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앞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일단은 역시 FOMC 관련돼서 그 금리 인상 가시권에 바로 진입을 했잖아요. 이번 주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물론 시장이 예측하는 말은 당연히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들 다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에서 이를테면은 그 어떤 금리와 연관된 어떤 코멘트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트럼프발 보호무역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 이제 이야기한 위원님께서도 지난주 이를테면 이제 유럽 시장에서 어떤 보복 품목 리스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일각에서는 사실 지난 기간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사실 그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국채를 좀 팔았어요. 사실 중국 시장에 중국에서 네. 좀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물론 이와 연관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복 이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언급들이 나오면서 어떤 계속적인 어떤 글로벌 무역 전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불안감들이 좀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간에 지난주까지 주식이 좀 올랐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은 지수상으로 보시면 2,50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900포인트. 역시 그전에도 보시면 2,500포인트를 넘기긴 했었지만 계속 이 지수대 오면 특히 기관들이 계속 주식을 팝니다. 네. 지난주도 같은 경우 기관들도 팔았고 어제도 좀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이라는 큰 컨트리 리스크 해소 기대가 있었지만 이와 연관돼서는 사실 시장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영향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이 부분이 이제 길게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어쨌든 업종으로 보시면은 그동안 시장을 주었던 IT 업종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 업종, 내수 업종 구분 불문하고 전체로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빠진 업종이 운수장비 업종이나 증권 업종이 대략 네. 2%로 좀 더 빠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쭉 정리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주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출회는 확연하게 무역전쟁이나 또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이 판단을 주셨네요. 업종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운수장비 업종이 어제 크게 출렁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에 주리은 하락 소식 있었죠. 에어백 결함 관련해서 또 미국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2만 5천 대 리콜. 단순히 리콜 피해뿐만 아니라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 문제니까요.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어제 보시면은 운수장비 업종이 2.6% 이제 지수 한 1% 남짓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빠졌거든요. 네. 보시면은 말씀 주신 대로 현대차, 이제 글로비스를 제외한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기아차 공이 3% 중후반대까지 조금 나쁘게 좀 커졌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죠. 뭐 일단 뭐 악재로서 나온 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사고 에어백 결함 가능성 이런 부분들 연관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 대상이 막 42만 5천여 대 될 거다. 그래서 이와 연관돼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혹시나 이를테면은 뭐 과징금이나 리콜 비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이런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또 업황에 대한 사실 기대감도 상당히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악재가 나오니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금 더 빠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수자 업종이 빠진 반면에 그 철강금속 업종 주식들은 좀 올랐거든요.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뭐 세아제강이나 동국제강 같은 이제 강관 업체들은 뭐 5% 이상 상당히 큰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지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철강 관세, 미국의 철강 관세와 맞물려서 좀 해소 가능성이 있다. 왜 해소 가능성이 있냐면 지금 미국과 이제 FTA 상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이를테면 그 철강 관세 매기는 부분하고 FTA 어떤 협상 조건을 조금 양보하는 쪽에서 어떤 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동안에 어떤 이제 강관 업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그 관세에 따른 그 어떤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딜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두고 봐야 알죠. 이거 사실 지금 협상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결과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대로 딜이 형사가 되더라도 이미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실제로 그 내용이 발표가 되면 관련된 종목들은 재료 노출이라는 그런 또 뭐 반대적인 주가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확인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각 섹터에 대한 전략들을 간략하게 좀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 특정 섹터의 급락이 눈에 띄었는데요. 음식료, 담배 업종 뭐 폭락이었습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간 특정한 종목의 움직임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았을 텐데요. 네이처셀 얘기 네.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겁더라고요. 저도 이 흐름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뭐 금요일에 사신 분들이면 금요일에 사셔서 또 하루 만에 40%까지 어제 30%에 금요일 10%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와 정말 투자자분들이 참담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네이처셀이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네. 사실은 주가가 이제 5,000원대부터 뭐 5-6배 오랐다고 말씀하신 앞부분이 있는데 사실 한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주가가 뭐 내용도 있으니까 올랐겠죠. 계속해서 그 수급이 좀 이렇게 뭐 거래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충격이 좀 큰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 음식료 담배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 네이처셀이 말씀드린 대로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지만 실제로 이 종목이 속한 업종은 바로 음식료 담배 업종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진짜 2008년도에 산미식품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음료 사업 쪽의 비중이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음식료 담배 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이 하한가를 맞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업종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네이처셀의 그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그 줄기세포 쪽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래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어제 그 줄기세포 관련된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도 이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그 이를테면은 뭐 다른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관련된 업종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 대부분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조금 테마나 이슈를 가진 종목들은 그래도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제 네. 같은 경우도 역시 SM이나 JYP 엔터 같은 종목들 신고가를 좀 경신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은 뭐 아미코젠이나 로고스 바이오 이런 파미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들은 그래도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락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역시 뭐 그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JST나 뭐 에머슨 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런 종목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뭐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산발적으로 테마나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어떤 급등락되는 종목들이 여전히 좀 있다.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들 종목군이 사실 뭐 하루는 엔터주가 올라갔다. 하루는 남북경협주가 올라갔다. 또 하루는 또 바이오주가 올라갔다. 물론 추세적으로 뭐 긴 시각을 놓고 보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뭐 데일리로 연속성을 띄워주진 못하잖아요. 이럴 때 저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그 태도가 일단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이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테마성 종목이라는 게 하루에도 사실은 그 등락폭이 뭐 30%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조금 뭐 나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매매를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시는 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있으시는 거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종목들은 언제든지 또 어느 순간에 또 나오고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큰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이번 주에 뭐 각종 이벤트라던가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어떤 이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컨트리 리스크라는 그 해소라는 부분들은 시장 외적인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네. 시장 내적인 예를 들면 경기나 금리 말씀드린 어떤 뭐 수급 이런 부분들과 이제 연관된 시장의 어떤 영향성이 가장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FOMC 결과 내지는 어떤 보호무역 관련 이런 어떤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을 둘러싸는 환경 자체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동안에 조금 악재가 가려졌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악재로서 조금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조금 관망을 유지하시는 전략이 좀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접근을 하신다라고 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IT 부품 장비와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부분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연관된 종목들 그 다음에 어쨌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올해 들어서도 역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계속 일단 다른 업종보단 상대적으로 강할 걸로 예상이 되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좀 종목을 좀 지금 사실한 말씀이 아니고 일단 시장 흐름을 보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다가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좀 주가 좀 많이 빠지든지 일정 타임이 됐을 때 어떤 매수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값진 이야기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기억하면서 저희 대비책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과 이 시각 가득 꾸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